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오늘은 미6X 성능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잠시 전에 개봉기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6X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660을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냅드래곤 660은 우리나라 사용자들에게는 좀 낯선 AP죠. 삼성이나 LG도 스마트폰을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플래그십 아니면 퀄컴 400 정도의 성능을 가진 그런 기기들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600 시리즈는 만나기 힘든 게 사실이고요. 해외에서도 작년에 발표된 이후에 몇 가지 기기밖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외산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나보기 힘든 AP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미 A2라는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성능 비교는 이 미6X와 그리고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샤오미의 홍미노트 5 비교를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앱 실행 속도만 지금 플래그십인 미8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은 홍미노트 5와 미6X의 안투투 벤치마크 스크린샷인데요. 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른편이 홍미노트 5고요. 왼편이 미6X입니다. 종합 점수로는 홍미노트 5가 116,000점 정도, 그리고 미6X가 140,000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는데요. 일단 CPU와 GPU 각각 10,00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옵니다. 일단은 CPU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대 클럭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00점 정도의 점수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GPU에서는 일단은 아드레노 509와 512의 성능 차이 10,00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홍미노트 5의 스냅드래곤 636 크게 불편함이 있다는 후기들은 없는데요. 자, 그렇지만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답답함 같은 거는 이제 스냅드래곤 660의 미6X 정도로 사용하시면 모두 해소가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방금 스크린샷으로 보셨다시피 이 미6X의 아드레노 512, 홍미노트 5의 아드레노 509, 약 벤치 점수로는 약 10,00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3D 렌더링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 안투투 벤치마크 앱에 있는 정제소 테스트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쪽이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미6X가 좀 더 빠르죠. 부드럽고. 방금 보셨다시피 일단은 이 안투투 벤치마크의 GPU 점수의 만점 차이 이 그대로 3D 렌더링 테스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단은 둘 다 그렇게 최신 3D 게임을 즐기기에 부족한 스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이 미6X에 탑재하고 있는 아드레노 512의 GPU가 조금 더 성능이 눈에 띌 만큼 좋다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안투투 벤치마크 상으로 CPU 점수도 10,00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요. 빅벤치 테스트로 일단 CPU 성능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단은 싱글코어나 멀티코어나 스냅드래곤 660을 사용하고 있는 미6X가 더 홀딱한 건 맞는데요. 특히나 싱글코어에서도 30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1,00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홍미노트 5의 스냅드래곤 636 이 싱글코어 멀티코어 점수도 실사용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싱글코어만 스냅드래곤 820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멀티코어는 스냅드래곤 820을 앞도는 수준이니까 충분한데요. 그렇지만 미6X의 스냅드래곤 660 싱글코어나 멀티코어 모두 이제 스냅드래곤 820을 넘어서서 스냅드래곤 835보다 조금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성능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안투투 벤치마크에서 10,000점 정도의 CPU 점수 차이, 그리고 금방 킥벤치 보셨다시피 CPU 성능은 이 미6X가 훨씬 더 월등한 걸로 나오는데 홍미노트 5와 실제로 앱 실행 속도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했던 리뷰들과 마찬가지로 붕괴 서드, 그리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아스팔트 8 정도 실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벼운 아스팔트 8부터 한번 실행을 해서 실행 속도 차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눈에 띌 만큼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실행을 해도 마찬가지로 홍루트 5가 눈에 띌 정도로 느립니다. 그러면 좀 더 가벼운 건 어떨까요? 자, 포켓몬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용량이 작은 앱임에도 불구하고 속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마찬가지 결과고요. 확실히 이 미6X가 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무거운 게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 서드 정도만 해보면 되겠죠. 자, 미6X 로딩이 완료됐고요. 홍루트 5 아직 로딩 중입니다. 자, 이제 로딩이 완료됐네요. 자, 이 홍루트 5는 지난번에 갤럭시 A8 2018과도 비교 리뷰를 했습니다만은 이 무거운 붕괴 서드 같은 경우에는 홍루트 5 쪽이 더 빨랐거든요. 그렇지만 미6X는 뭐 작은 앱이든 큰 앱이든 그 CPU 점수 차이만큼 그만큼의 속도 차이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금방도 제 손의 느낌은 홍루트 5 쪽을 좀 더 빨리 누른다는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실행 속도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둘 다 로딩이 완료됐고요. 확실히 실행 속도에서는 그 CPU 성능 차이만큼 이 샤오미의 미6X 그리고 곧 나온다는 미8도 이 정도의 속도 차이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홍루트 5 빼고요. 지금 플래그십인 샤오미 Mi8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노치 보이다시피 샤오미 Mi8입니다. 샤오미 Mi8. 자, 스냅드래곤 845 장착하고 있죠. 안투투에 있는 3D 테스트는 솔직히 스냅드래곤 845와 스냅드래곤 660의 아드레노 512 뭐 비교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앱 실행 속도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벼운 게임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아스팔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냅드래곤 845의 샤오미 Mi8 쪽이 훨씬 빠르죠. 아까 홍루트 5보다 이쪽이 차이가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뭐 플래그십이니까 당연해야겠죠.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샤오미 Mi8 쪽이 빠르죠. 자, 그럼 조금 더 무거운 게임은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붕괴 서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Mi8 실행 완료됐고요. 미6X도 실행이 완료됐습니다. 자, 아까 홍루트 5와 미6X 정도의 그런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이 Mi8 쪽이 빠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660의 CPU 성능은 스냅드래곤 835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835라면 이 정도 차이 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845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플래그십, 당연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스냅드래곤 835 기기가 있었다면 좀 더 눈에 띄는 비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뭐 제가 스냅드래곤 835 기기를 구매를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845도 지금 리뷰용으로 지금 제가 대여를 한 거라서 이 정도 비교밖에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성능상으로는 이 샤오미 미 6X 그리고 탑재하고 있는 스냅드래곤 660 뭐 어디 꿀리지 않는 AP는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AP지만은 미 6X에는 30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스냅드래곤 660이 아무리 전성비가 우수한 AP를 하더라도 일단 사용시간에서 엄청난 차이를 좀 보입니다. 일단은 뭐 화면 밝기를 100%로 해서 유튜브 연속 재생을 했을 때는 약 5시간 48분 정도, 그리고 화면 밝기를 50%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약 10시간 정도밖에 사용이 되지를 않는데요. 이전에 샤오미 스마트폰들이 일단 성능보다는 월등한 배터리 사용시간으로 일단은 많은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 미 6X에서는 이 배터리 사용시간을 전혀 보장을 해주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능은 괜찮지만은 배터리 타임이 너무 치명적이죠. 자, 여기다가 4000mAh 정도의 배터리만 탑재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쓸데없이 왜 샤오미는 3000mAh 배터리를 탑재를 했는지. 그러니까 두께를 줄인 건 좋아요. 자, 그런데 카톡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샤오미 미 A2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하드웨어는 공유를 하겠죠. 작년에 나온 미 A1 같은 경우에도 스냅드래곤 625를 사용했었지만은 3000mAh 정도의 배터리가 좀 치명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샤오미 스마트폰이라면 롱롱한 배터리를 다 생각을 하시는데 미 A1은 그렇지는 못했죠. 자, 그런데 이 미 6X 곧 나온다는 미 A2, 지금 이 미유아이에서도 이렇게 배터리가 상당히 소모가 심한데 구글의 퓨어 안드로이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실사용 시간, 화면 켜짐 시간 기준으로 뭐 언제나 최대 밝기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동 밝기로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화면 켜짐 7시간을 넘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런 기기들은 게임 없이 가볍게 사용할 목적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겠지만은 일단 사용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아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노트 3 리뷰를 하면서 이 스냅드래곤 660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미 6X까지 구매를 했지만은, 그리고 곧 미 A2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기에는 좀 힘든 그런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짧게 성능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렇지만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제 리뷰 기대하시는 건 이게 아니죠. 미8 SE죠. 자, 미8 SE는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감이 안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게 미8 SE가 아닐까 잠시 스포를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